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예, 종가 기준으로 봐도 이게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고 이 1400을 터치한 거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4번밖에 없어요. 그때 이창용 총재가 우리한테만 뭐 특별한 일 아니다. 강달러 때문에 주변국 다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라면서 약간 나이브한 상황 인식을 보여줬는데 환율 시장에 대한 바리케이트가 없어졌다. 네. 라고 시장이 해석해서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고 약간 실언 비슷하게 있었던 거죠.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예. 어떤 상황입니까? 간단하게 이제 며칠 상황만 좀 정리해드리면은 12월에 1375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이것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근데 바로 이번 주 15일 들어서 1383원, 어저께 1400원을 실제로 장중에 터치하고 1389로 터치했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오늘은 근데 조금 진정이 돼서 1386으로 좀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봐도 이게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고 이 주간 단위 상승폭도 저희가 보거든요. 이것도 현재 올 1월 19일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주간 단위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심지어 12일에는 이 하루 만에 11원이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사실은 이제 환율은 끝에 전자리를 갖고 싸웁니다. 몇 원 몇 전 할 때. 그런데 예, 하루에 11원이 올랐다는 건 엄청난 거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약간 통제 불능 급등 장세 또는 공포감마저 들게 하는 판이다. 약간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보여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환율이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인 건가도 좀 예.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그런 그 우스개의 비유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죽는데 물을 서서히 끓이면 뜨거운 줄 모르고 있다가 사망한다라는 네. 것처럼 사실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에 우리가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1300을 넘고 최근에 박스권이 1300에서 1340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미 높은 그 밴드에 있기 때문에 잠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약간의 착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성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네. 여기서 더 위로 갔는데요. 이 1400을 터치한 거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4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IMF 때고 한 번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 때거든요. 나머지 한 번이 언제냐면은 미국이 강력하게 금리를 1에서부터 쭉 끌어올리던 정말 그 킹 달러였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레고랜드 사태랑 겹치면서 한 번 있었고 지금 이번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4번밖에 없었고요. 특히 이 2번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2년 만에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현기증 나는 구간에 들어갔고 역사적 구간이다 이렇게 사실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신 네. 건데 역대급 고환율 도대체 원인이 뭔가요? 일단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미국발 이 금리 인하 전망이 소멸됐다. 라는 미국발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이란 중동전의 이 확산 불안 또 하나는 이제 이 동북아 특히 이제 우리하고 위안 우리하고 N 이게 이제 사실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동반 약세 상황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특이한 상황으로서 현재 배당 기간이에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배당 역송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 복합적으로 겹친 게 4-5가지 원인이 한 번에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악재가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다 쏟아졌을까요? 그래 이제 하나하나씩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가장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미국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이제 총선이라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었어요. 근데 금융권에서는 총선만큼이나 중요하게 봤던 게 지난주 우리가 총선 이래 있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CPI라고 하는데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우리는 네. 쉬었지만 미국은 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으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넘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전월 대비에도 0.4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이것도 또 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주요하게 보는 게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뺀 근원 CPI를 보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번 연달아 미국의 물가가 시장 기대치 위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미국 시장을 강타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방금 발표된 물가지수는 최근 반년치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던 중이었고 특히 이제 엊그제는 다시 한번 여기다 쐐기를 박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전월 대비 0.7이 늘어서 시장 예상치를 당연히 넘었고요. 이걸 다 합쳐보면은 미국 시장 아직 뜨겁다. 너무나 견조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가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인과관계가 들어가는데 물가 안 잡히면 기준금리 임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고금리 장기간 늘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증시 떨어지겠네? 그리고 채권금리 올라가겠네? 다 연쇄적으로 다 작용하는 연쇄 거죠. 반응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급속히 이제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이제 페드워치라고 해서 이제 금리를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치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6월 달에 당초에는 올해 뭐 3회 인하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6월 달 기준으로 동결이 84.8%예요. 오늘 기준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6월 상반기는 끝났다고 보는 거, 아예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9월, 10월 전망도 현재 동결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내 인하가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이 상황이 유지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쐐기를 박은 게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 확실히 낮아졌다. 2% 근접한다는 확신을 나는 가지지 못했다. 앞으로 더 오래 걸리겠다. Higher for longer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 환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일단 줬는데요. 여성 Y존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을 소개합니다.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여궁이 차별화된 3가지 특허 원료를 더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7가지 자연 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5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져 강력한 효능을 선보입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확 달라진 Y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궁은 약산성 pH 4.5로 Y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Y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으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세요. 특허 원료로 더 강력해진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저희 광고 오픈 기념으로 2+1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해주신 여성분들에게는 체험분 2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1588-4365 사는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상담하는 전화번호입니다. 편하게 상담 전화 하세요. 1588-4365로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Y존의 시간을 되돌리는 여궁, 저희가 바로가기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거기도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일단 줬는데요.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안 떨어져? 그러면 기준금리거든요. 그럼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국고채 금리는 그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중에 뭐 단기는 뭐 3년짜리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기준금리 얘기할 때 시장 기준금리, 국고채 기준금리 얘기할 때 10년물을 봅니다. 10년물이 한때 3.8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 이제 물가 안 잡힌다고 하니까요. 바로 나오는 게 4.5를 돌파하고 하루 만에 4.6을 돌파하고 오늘 다시 4.65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연일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2년물은 한때 5%를 넘었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미국의 국채라는 게 안전자산의 대표격인데 네. 그걸 5%나 금리를 챙겨줘? 그럼 그거 사야지. 이런 심리가 강화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걸 사기 위한 달러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가 상승이 되면 강달러, 킹달러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니까 12일에 아시아 시장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105.62를 넘었는데 16일에 바로 106을 돌파하고 어제 다시 106.05 연일 상승 중.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 국고채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킹달러네? 달러 인덱스 강해지네? 그러면요. 달러가 강하면 달러랑 바꾸는 달러의 상대 통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약세. 그렇게 요 되는 흐름이 거군요. 딱 굳어지니까 바로 아시아 시장에 직격탄을 주죠. 근데 우리 금융당국이 예. 여기다 기름을 부었다고. 너무나 안타까운 실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총선 때문에 하루 밀려가지고 우리는 금요일에 금통위, 한국에는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통위는 뭐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될 거라고는 다 예상했는데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당연히 환율이 불안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창용 총재에게. 네. 그때 이창용 총재가 우리한테만 뭐 특별한 일 아니다. 강달러 때문에 주변국 다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라면서 약간 나이브한 상황 인식을 보여줬는데 바로 시장에서는 이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당국이 이걸 심각하게 안 보는구나. 그러면 개입하지 않겠구나. 즉 환율 시장에 대한 바리케이트가 없어졌다. 네. 라고 시장이 해석해서 그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3원이 오른다는 등의 이 시장에 기름을 부었어요. 즉 네. 방어선이 없다는 속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못된 신호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버슈팅이 엄청 나왔고 그날 시장이 약간 환율 관련해서 패닉이 왔습니다.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고 약간 실언 비슷하게 있었던 거죠. 네.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금요일이었는데요. 주말엔 더 난리가 났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이런 말씀 좀 이상하지만 주말에 뒤늦게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그래서 뒤늦게 당국이 윤 대통령도 뭐 비상 회의도 소집하고 당국자도 회의가 돼서 한국은행 말로 멘트가 새롭게 정정이 되는데 우리가 뭐 개입은 안 하겠다는 거는 시장의 오해다. 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주말에 긴급히 불을 끄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시장에 패닉과 공포감이 전파된 후여서 네. 매우 안타까운
실기한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적절한 예. 대응이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고환율을 부른 다른 요인, 국제 정세가 지금 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발 얘기는 이제 해드렸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란 이스라엘의 공격과 보복 공격 또 지금 현재 확전 일로에 있는 이 상황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급박하게 문제는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자극할 수 있는 게 유가거든요. 아직 유가가 본격적으로 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오르는 건 맞는데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오르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공포감을 가중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원유의 60~70%가 다 중동산이고 그렇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60%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해협이 전장의 중심부로 떠올라서 실제로 원유 수송이 문제가 되면은요. 원유 자체가 오르지만 원유의 수송비가 30%가 더 할증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2중 3중의 유가 부담을 안게 되고요. 부담뿐만 아니라 수급이 늦어지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또 생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악재가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란과 관련해서 외교 실패 사례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UAE 가가지고 적인이 어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이란에 우리가 줘야 되는 석유 대금 미납 등등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선박이 납포된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는 2배, 3배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원인 하나가 또 4월의 역송금 이슈인데 얼마나 될까라고 규모를 따져봤더니 현재 기준으로 약 70억 달러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한 적게 잡으면 7조에서 많게 잡으면 10조 사이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4월 달엔 좀 떨어져. 환율 약세야. 요 정도로 이제 고정화된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 작은 짱돌이 얼음장 위로 떨어지면 살얼음을 깰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거.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동부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환율 이 공동화 현상이거든요. 다 패키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도 굉장히 약세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엔이 우리만큼 사상 최저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엔도 심리적 정선인 150엔을 애저녁에 넘었고요. 153엔에서 막는가 했더니 당국이 개입을 안 해서 154도 넘었고요. 그래서 엔과 원이 동시에 약세로 몰리면서 동조화 심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복합 원인 4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현재 패닉 장세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소리비님께서 물가 더 오르겠네 느낌표를 마구 찍어주셨는데 우리 지금 대파 논란 등으로 해서 물가 문제도 심한데 이게 다 또 영향을 미칠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뭘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원유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물가에 적어도 시차를 반영해서 생산자 물가를 올리고요. 원자재 값을 올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게 시차가 옛날에는 되게 길었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원유 자체로 인한 물가 상승 폭 하나 그걸 다시 수입 물가로 환전했을 때 환율이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잡고 있던 것보다 30% 이상 올랐다고 보면은요. 2배로 맞는 거잖아요. 원유 인상, 원자재 인상, 그걸 원으로 바꿨을 때 인상. 그게 우리 물가에 직격탄을 줄 거라는 게 하반기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암울한 현재 어떤 암초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대파 총선, 사과 총선에서 소비자 물가가 우리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이런 요인들도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우리 물가도 아까 미국 물가처럼 3개월 동안 계속 다시 지금 못 잡고 있어요. 다시 수치가 올라가서 U자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꺾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하반기 경제의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꺾이는커녕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더 잡기 어려워진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요 당연히 가처분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고물가 직격탄을 맞으면요 내수 침체가 예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경제 성장률 전체에도 영향을 막대하게 줄 수 있는 암울한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되지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새 긴급히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앱 설치 시 즉시 사용 가능한 만원 적립 대박 114 대리 앱을 소개합니다. 20년 전통의 대박 114 대리는 전 직원 보험 가입으로 안전하며 사고 과태료 시 100%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합니다. 앱만 설치하면 즉시 만원이 적립되고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또한 친구를 추천한다 그러면 2,000원 추가 적립. 그리고 그 친구가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2%가 추천인에게 적립되니까 이용할수록 나에게 혜택이 차곡차곡 되돌아오는 그야말로 대박인 대박 114 대리운전 앱.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대박 114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리운전 대박 114 앱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 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 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새 긴급히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실제로 구두 개입을 이틀간 했습니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구두 개입 효과가 좀 적었죠. 근데 오늘은 실제로 시장에서 실 개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실제로 6원 정도 떨어뜨렸어요. 이건 이제 실제로 당국이 개입한 걸로 당연히 우리는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수단이 가능해요. 2년 전에도 1,400원 터치할 때 뭘 했냐면요, 시장에 달러가 귀하니까 그게 강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환전하지 마 라는 다른 대책이 뭐가 있냐면,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달러 너 시장에서 구하지 마, 내가 그냥 빌려줄게 라고 해서 정부와 국민연금의 달러 스왑, 그때 제 기억에 350억 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50억 불 정도를 시장에서 빼는 효과가 있죠. 달러 수요를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라는 발표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 발표가 어느 정도 이제 약효를 발휘하면 1,400선을 지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외 변수로 촉발된 큰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0선의 이 밴드 자체를 낮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외환보유고는 괜찮습니까? 이게 사실은 평소 우리가 튼튼하면 이런 강달러도 버텨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킹달러, 강달러면 상대국 통한 약세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이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주요국들, 달러랑 거래하는 주요국들의 평균 약세가 마이너스 1.2에서 1.6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마이너스 2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님 지적처럼 우리 경제의 특수한 리스크가 여기에 더 가중되는 효과를 분명히 만들어냈거든요. 그걸 한국은행 총재가 이걸 강구했던 거예요. 국제적인 현상이야. 아니죠. 우리에게만 특수하게 가중된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우리만 이번에 2% 넘게 약세장이 펼쳐졌거든요. 그 원인은 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제가 너무 안 좋고요. 그러니까 달러 수급이 안 되잖아요. 수출이 안 되니까요. 뭐 그런 건 당연히 우리 알고 있는 건데, 환율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방금 앵커님의 첫 질문 너무 좋았던 게, 우리 외환보유고 괜찮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4,600억 불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이 정부가 출발했는데 지금 4,100억 불 정도 수준입니다. 좀 줄었군요. 500억 불 정도의 우리 외환보유고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의 이제 큰 무기고 같은 거고, 실제로 전장에 나갈 때 군인들이 총 메고 나가는 그 탄창, 총알, 그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외평 기금이라고 합니다. 외국한 평형 기금, 그걸 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막 달러를 시장에다 던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달러 전쟁을 하는 건데, 외평 기금은 정확한 금액은 사실은 대외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260조 내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만은 많을 때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지금 천문학적인 세수 결손을 냈는데
그 세수 결정하니까 국채 발행해라 라고 했는데 싫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국채 발행하지 않고도 나는 세수를 메꿀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기서 꺼냈었죠. 외평기금에서 20조를 땡겨 썼습니다. 근데 물론 그 원화를 땡겨 썼기 때문에 직접 영향이 없다 이럴 수도 있으면 어쨌거나 외평기금이 줄어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외평기금에 달러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작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채권이면 빚이거든요.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23억 불 국채 발행 한도를 넓혀놓고 네. 작년에 채권 발행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부 당국이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달러 보충이 안 됐어요.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10초 짧게 네. 경제 허준의 처방 어떻게 내려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살얼음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수장들 말 조심하기로 더 냉정하고 더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네. 거. 네, 경제 허준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